안녕하세요, 비젤입니다. 오늘은 수학 관련 영상 제작해 보려고 영상 켰어요. 저희 아이가 어떻게 중학교 수학을 지금 하고 있는지, 지난 영상 봤더니 이 영상 있잖아요. 초등 고학년 겨울방학 일정. 여기에다가 수학 이야기를 많이 담았더라고요. 아이가 그때 뭐 했더라? 그게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제가 만든 영상을 참고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기억이 잘 안 나요. 막 일부러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닌데 기억이 막 가물가물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무슨 교재 하는지에 대해서 수학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수학만 좀 얘기를 더 추가적으로 해볼까 합니다. 이 영상 보니까 2022년 겨울방학이잖아요. 1년 전 얘기거든요. 근데 벌써 이제 1년이 지났어요. 내 스케줄을 보니까 아이가 뉴런으로 중학교 2학년 1학기를 보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2022년 12월부터 지금까지 중학교 2학년, 3학년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저희 가정에서는 어떤 교재와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을 했는지 안내해 드려 볼게요. 우선 앞전 영상을 보니 문제집의 날짜를 보니 중학교 1학년 거는 작년 여름방학쯤에 했나 봐요. 저 중학교 1학년은 이 비상 문제집 가지고 했어요. AMPM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아이가 활동을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랑 제가 영상에서 봤더니 블랙라벨을 풀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블랙라벨이 문제집이 어디 있을까요? 다 풀은 거 버리지는 않는데 찾지를 못해서 그냥 말씀만 드려봐요. 만약에 궁금하신 분이 계시다면 앞전 영상들 제가 어떤 교재 가지고 공부하는지 다 이렇게 남겨놓잖아요. 조금 더 부지런히 남겨볼까 봐요. 저를 위해서 기록을 남기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지금도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중학교 1학년 때는 저희 비상 만렙 사용했고요. AM, PM 사용했고 2학년 때는 보니까 뉴런으로 했고요. 뉴런 통해서 인강을 들으면서 했어요. 그러면서 아이가 이제 터득했던 게 인강을 들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이렇게 개념을 읽고 모르겠는 부분, 문제를 풀어봤는데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할 때 강의를 듣는 경우였어요. 그러면서 아이가 터득한 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강의를 들을 필요가 없구나. 내가 모르는 것만 선택해서 듣는 것도 현명하겠구나를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가 풀어봤어요. 모르겠던 거, 좀 자세하게 다시 봐야 되는 거, 그런 거 별표 표기 열심히 해놓고 나중에 실제 중학교 2학년이 되면 다시 이런 문제집 go over 하면서 복습하게 되겠죠. 그래서 2학년 때는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나서 뉴런을 풀고 일품을 했더라고요. 일품은 6월 15일부터 여름방학 때 2학기 거를 했네요. 일품을 2학기 때 하고 저희가 난이도가 맞는지 안 맞는지 아이가 개념을 좀 아는지 모르는지에 대한 첫 번째 검증하는 방법은 아이 보고 이 내용을 이 개념을 설명을 해달라고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내저번, 접선, 접점 이런 말을 몰라요 저는. 그래서 아이한테 이게 무슨 뜻인지를 역으로 설명해 달라고 해서 아이가 충분히 이런 읽지 않고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그러면 아이는 이해를 하는구나 라고 첫 번째 검증을 하고요. 두 번째는 정답률이죠. 실수를 했던 정말 제대로 알던 실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파악은 어떻게 하냐면 처음 문제를 틀렸대요. 근데 그냥 아무것도 안 보고 다시 풀었는데 맞았다. 실수를 했구나. 그런데 실수도 자꾸 하면 그것이 너의 실력이니 실수를 좀 자꾸 줄이려고 노력을 하렴. 이런 식으로 제안하고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었는데 예를 들어 고난이도를 풀었다. 그런데 정답률이 한두 개 정도 틀렸다. 별표 친 거는 맞는지 안 맞는지 확실치 않지만 한번 풀어볼게요. 그래서 풀었는데 맞았다. 그러면 이 별표 친 것도 나중에 왜 내가 아리송달송 했는지를 다시 파악하기 좋잖아요. 그래서 조금 잘 자신이 없는 문제는 웬만하면 별표를 쳐라 라고 얘기했고 이것도 틀렸었네요. 그러니까 이 정도 정답률이다. 그러면 일품의 문제집이 너의 수준에 맞을 수 있구나. 예를 들어 최고 수준 문제 같은 경우도 이거를 틀렸었어요. 근데 다시 풀었더니 맞았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그냥 연습을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따로 뭔가 하지 않고 저희는 이거를 뉴런 통해서 먼저 개념을 선생님한테 설명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내가 이 개념 이해한 것들을 실제 문제를 풀면서 내가 다 적용을 할 수 있는지를 알아가는 거죠. 답안지를 보느냐 마느냐에 관해서 굉장히 좀 찬반 논란이 있더라고요. 저는 우선 답안지는 절대 보지 않아요. 아이가 만약에 이걸 모른다, 틀렸다, 그러면 그냥 냅두고 그냥 진도 나가요.
그리고 가끔 다시 돌아와서 다시 풀 수 있는지를 확인해요. 그러고서 못 푼다. 그럼 또 냅두고 넘어가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요. 그런데 제가 여러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신기하게 다른 것들을 쭉쭉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면 또 되게 신기하게 또 풀어요. 물론 못 푸는 문제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풀 때가 더 많아요. 그런 경험을 아이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그냥 답 쉬리릭 보고. 그래서 그 답을 보고 역산출을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답이 나오는구나. 를 그때 문제 유형을 파악하는 건 결국 내가 이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생각을 해서 푸는 힘을 기르는 데는 턱없이 안 좋은 방법이거든요. 끝까지 해내는 힘? 네. 그래서 사실 이게 선행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다 잘 풀어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저는 그런 마인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냥 이거 지금 만약에 이게 별표 막 난리 났죠. 이거 진짜 5번에 걸쳐서 돌아와서 드디어 푼 문제예요. 네. 이게 하루 이틀 안에 해결된 문제가 아니에요. 네, 답안지 보지 않았고요. 특별하게 뭔가 강의를 들은 것도 없고요.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보고 개념 보고 뭘 어떻게 하면 될지를 고민하고 엄청 막 속상해하고 울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풀어내는 문제들이에요. 그게 진짜 자기 거죠. 네, 이거 문제풀이 보고 이렇게 푸는 거구나. 그래서 수루로 지금 풀어서 맞잖아요. 물론 지금 맞아요. 그런데 이게 조금만 변형이 돼서 새로운 문제를 만나면 못 풀어요. 네, 거의 못 풀어요. 그냥 그 문제 유형을 암기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굳이 뭐하러 그렇게 푸냐고 차라리 풀지 말라고 그냥 그렇게 얘기해요. 언젠간 풀 수도 있는데 지레 겁먹고 지레 포기하고 답지 보고 그리고 그 답지가 항상 맞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답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그 답이 오롯이 하나밖에 없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빠른 방식으로 푸는 방법이 제한이 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하나의 문제를 푸는 데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그거를 경험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런 것도. 네. 별표 보시죠. 네. 엄청 힘들게 풀어낸 문제예요. 이런 문제들이 쌓여가야 내 것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정답률은 이 정도면 저는 이 수준이 맞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일품을 풀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도 소개를 드렸는데 이 동그라미들 있죠. 이게 다 아이가 틀렸었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색깔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빨간 부분 있죠. 이거는 정말 개념을 소개하면서 유형 문제들이거든요. 이거는 개념을 알면 풀을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이 부분에서 틀렸다. 뭐 한두 개 하면 틀릴 수 있지만 정말 좌르락 틀린다. 그럼 얘는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조금 더 낮은 단계로 내려가서 확실하게 조금 파악하고 올라오는 거를 더 추천을 하죠. 그런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뭐 틀린다. 그러면 다양한 문제들을 통해서 연습을 하는구나 라고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틀린 것들을 이렇게 표기해서 나중에 채점할 때 빨리 찾기도 좋고 한눈에 파악하기도 좋고.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거의 다 틀렸잖아요. 확률 부분인데 이런 거는 아이가 너는 잘 모르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죠. 네. 이렇게 그냥 파악하시기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 점도 공유해봐요. 네. 아이가 지금 못한다고 앞으로도 못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지금 아이의 실력을 TMI하는 걸 수도 있지만 그 노력에 정말 엄청난 칭찬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아이가 이제 알잖아요. 2학년 2학기 때는 도형의 성질, 도형의 닮음, 피타고라스 정리 그리고 확률에 대해서 배우는데 내가 나중에 중학교 2학년이 될 때 또는 다시 복습을 할 때 나는 가장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어느 부분이구나를 아이가 알게 되죠. 그죠? 그게 뭐예요? 확률이죠, 확률. 네, 아는 거를 자꾸 하는 것보다 아이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으니 너가 잘 못하는 거를 집중 공략을 해라. 하기에 좋은 게 이렇게 답안지에 표기를 해두시면 파악하기가 좋아요. 네, 그래서 아이는 아마도 만약에 2학년 2학기 리뷰를 할 땐 확률을 조금 더 열심히 집중해서 해야겠죠. 네, 그러면서 저희는 이제 3학년 때 이게 또 기억이 안 나는데 일품 2학기 거를 하면서 50일 수학 있죠. 그 50일 수학도 있는데 어디에 있을까요? 네, 혼자만 알고 있기 아까운 수학 인강 하면서 교재도 함께 소개를 해드렸어요. 거기선 제대로 얘기를 했을 텐데 어쨌든 센 그때 3학년 1학기 거랑 네, 센을 6월 달에 시작을 했네요. 올해 3학년 1학기 거랑 일품 2학년 2학기 거를 풀다가 막혀서 아마 50일 수학으로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저 날짜를 보니까. 그래서 다시 그걸 끝내고 나서 다시 센으로 돌아왔네요.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저희는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 네, 이렇게 해요. 먼저 읽어요. 네. 기본 다잡기가 있잖아요.
읽어요. 아, 이렇구나, 저렇구나. 근데 초반에는 생소해서 이 부분을 왕창 틀릴 때가 있어요. 네. 그러면 그냥, 아, 이렇게 지문을 읽고서 제대로 이해를 못했구나. 이렇게 보세요. 완전 땡.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물론 스스로 읽고 제대로 파악하고 문제도 완벽하게 하면 좋지만 이게 그냥 제대로 와닿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계속 보는 거예요. 네네. 일반적으로는 학원 가가지고 선생님이 설명해 주기를 바라잖아요. 저희는 그냥 아이가 읽어요, 먼저. 그리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해독을 하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나서 문제 풀어보고, 아, 아니구나. 완전 컨셉을 잘못 잡았구나. 다시 풀어보고, 맞으면, 아, 이해를 했구나. 이런 거. 이거 처음 배울 땐 모를 수 있어요. 지금 당연히 다항식의 곱셈을 다 마스터를 하고 나서 다시 A 기본 다잡기를 보면, 아니, 내가 어떻게 이런 문제를 틀릴 수 있지? 근데 처음에는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해나가면 되죠. 네네. 그래서 정말 모르는 문제 역시 네, 답안지 안 보고요. 알아갑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어렵다. 네, 어렵죠. 이런 식으로 풀어요. 그러다가 중간에 멈추고 언제쯤 멈췄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3학년 1학기 거를 하면서 일품 2학년 2학기 거를 했을 거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3학년 2학기 센을 풀면서 이건 언제 시작했냐면 날짜가 우리 아들 날짜 좀 써주지. 어떻게 하나가 없네. 어떻게 저도 안 썼네요. 아, 여기 있다. 11월 15일? 11월 5일쯤이네요. 그럼 한 11월쯤에 시작을 했나 봐요. 10월 말이나. 네, 11월 초라고 저는 그냥 기재를 해놓을게요. 이런 식으로 네, 그냥 감 잡으려고 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3학년 2학기는 아이가 되게 어려워해서 좀 고민이 많아요. 저도 아이가 너무 어려워해요. 그래서 지금 센 3학년 2학기를 다 끝났어요. 사실 며칠 전에 끝냈는데 여기 처음으로 3학년 2학기 때는 C단계를 안 했어요.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고 혼자서 하는 거다 보니까 동력이 필요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 문제집을 끝까지 한번 다 풀었고 그래서 다시 이제 넘어온 거예요. 이게 이제 아마 어제 오늘 풀었을 거예요. 12월 한 15일이라고 기재를 해볼까요? 오늘이 16일이긴 하지만 네. 그래서 저는 다시 문제 푼 거를 네, 이제 확인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 처음으로 3학년 2학기 때는 A, B만 풀고 C는 스킵했어요. 이게 처음부터 너무 힘들어해서 이거를 제가 조금 더 쉬운 단계로 시작을 하자고 권했어요. 이게 개념센이고 이건 그냥 센이거든요. 개념센이 센보다 조금 단계가 아래래요. 그죠? 이거 개념센 맞죠? 네. 그래서 이거로 시작을 해보자. 근데 아이가 3학년 1학기 때를 그냥 센으로 해서 그런지 이것도 또 좀 뭔가 포맷이 생소하다고 느껴졌나 봐요. 그래서 아이 말로는 그냥 이거로 하고 싶대요. 그런데 C는 도저히 너무너무 화가 나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해보자 하면서 제안했던 건 A, B만 먼저 한번 3학년 2학기 거까지 해보자. 그리고 개념이 좀 장착이 되면 내 머릿속에 장착이 되면 C를 다시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라고 제안을 했고 그래서 다시 이제는 다 끝났으니까 C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이건 아직도 모르네요. 네, 132번 1 다음 이건 틀렸네요. 동그라미 치고 이것도 틀렸대요. 아이고 짜내라. 그리고 뭐지? 이것도 틀렸네요. 네, 그럼 이제 아이가 이따 와서 다시 한번 풀어보겠죠? 네, 한 3번 정도 풀었는데도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면 넘어갑니다, 저희는 우선은. 네. 그리고 계속 돌아와요. 네, 주말에든 뭐 기분 좋을 때 다시 한 번씩 풀어봅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는 진도 나가요. 그래서 이렇게 C를 스킵을 했어요. 원의 성질. 그리고 지금 저희가 어려움에 봉착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이가 이게 너무 어렵대요. 원주각에 활용해서 막혔어요. 이건 처음으로 B를 못 풀겠다는 거예요. 아이한테 물어본 건 이거를 다 머릿속에 입력을 했느냐, 이해가 되느냐, 그리고 강의를 한번 찾아서 들어봤느냐, 들어봤대요. 강의를 들을 때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문제를 풀려고 했더니 너무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하기 싫은 걸 수도 있지만 어쨌든 아이가 모르겠대요. 그럴 땐 어쨌든 우리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랑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번 다시 들어보고 다시 풀어보도록 노력을 해보자.
그래서 지금 C 다시 풀면서 여기 올 때는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풀어 나가겠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못 푼 거 있잖아요. 못 풀었어요. 또 해봤더니 모르겠대요. 그럼 저희는 넘어가요. 왜냐면 다시 돌아오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앞전에 영상을 찍고 주말이 됐어요. 그래서 아이랑 얘기를 또 했습니다. 네. 뭐 피타고라스의 정의라던가 원주 각이라던가 아니면 뭐 다른 것들을 활용해서 좀 다시 한번 봐보자 해서 비유형 뽀개기를 다시 시작을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너무 신기하게도 뭔가 더 특별하게 한 것도 없는데 그냥 시간이 지나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만나면서 스스로 뭔가를 계속 풀어 나가다 보면 갑자기 좀 클릭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틀렸었어요. 여기 이렇게 막 틀렸어갖고 아이가 조금 의기소침해져가지고 난 도저히 못하겠어요 이랬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해보자라고 장려를 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아이 말로는 이런 유형 있잖아요. 이런 설명들? 아이는 이런 거 안 본대요. 그게 정승재 선생님께서 이런 거 보지 말라고 했대요. 그 기본적인 그 개념 있죠. 뭐 3가지면 3가지. 그거를 가지고 먼저 그걸 습득을 했으면 그것만 가지고 모든 유형 문제를 풀 수가 있대요. 이런 꼼수 말고. 그래서 제가 아이가 푸는 거를 봤는데 쌤 문제집에서 풀이 과정이랑 너무 다르게 푼 것들도 종종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이렇게 풀었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해보는 거를 대입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중이래요. 그래서 제가 느낀 점은 이거였어요. 물론 뭐 정확하게 맞게 푸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맞고 틀리고가 가장 중요한 게 아니고 아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접근하는지. 그러니까 본질에 가깝게 수학 공부를 하다 보면 그래도 좀 괜찮게 나아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 원주각의 활용이 어렵다고 손을 놨기 때문에 솔직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고민을 한 것이 무색할 정도로 어쨌든 풀어냈기 때문에 그것 봐라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냥 놔버리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씩 노력해보려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노력해보려고 좀 시도를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얘기를 하고 훈훈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 12월 18일에 이걸 문제를 풀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모르겠다던 원주각의 활용도 이렇게 얼추 푸는 거 보니까 뭐 그동안의 그 개념이 내 거로 장착이 덜 됐기 때문에 도저히 어떻게 풀지를 모르겠어서 혼란스러웠을지언정 어쨌든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아이가 또 조금 뭐 성공의 맛도 봤을 거고 하면 될 수도 있다는 조금 희망도 가졌을 수 있고 그런 뭐 다양한 느낌, 뭐 경험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이게 풀었던 게 11월 28일이었거든요. 그리고 거의 한 달 만에 다시 왔어요. 이거를 끝까지 풀고 오느라고 이제 시간이 걸렸던 건데 저는 뭐 당장 뭔가 빨리빨리 뭔가를 해야 한다는 그런 조바심 안 내고 어쨌든 아이의 페이스에 맞게 기다려준 보람이 어쨌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점까지 공유해 드려요. 그 과정 중에 뭔가 더 특별하게 한 거는 진짜 전혀 없고요. 계속 기본 개념에 충실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거는 누가 가르쳐 준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아이가 스스로 깨우쳐 나가는 그런 과정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부모님께서 옆에서 너무 답답할 수 있잖아요. 네, 저부터선도 어떡하지? 학원을 가야 되나? 과외를 시켜야 되나? 그러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이제 드디어 이제 혼자 할 수 없는 시기가 왔나 보다 막 이러면서 그런데 또 요번에 또 어쨌든 간에 힘든 그 고비를 넘었다고 저희는 조금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랑 이런 과정에 대해서 계속 깊이 있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그 점을 좀 공유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주말에 수학 풀어보고 이렇게 바로 영상 찍어봅니다. 센 3학년 2학기가 끝나고 일품 3학년 2학기를 시작하면서 센 요걸 다시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기존에 몰랐던 거, 못 풀었던 것들을 하나 둘씩 다시 풀어보는 거죠.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겨울방학 때 센 3학년 2학기랑 일품 3학년 2학기를 진행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일품은 사실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문제 문항은 많지 않아요. 사실 되게 얇아요, 나름. 아이는 아침에 수학을 하고 있죠. 그리고 겨울방학 때 동아출판에서 출간되는 반편성 배치고사가 있더라고요.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지금 우리 아이가 6학년 때 배운 것들을 좀 알고 있나, 제대로 알고 있나를 좀 파악하고, 사실은 6학년을 잘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파악하는 좋은 방법이 이런 거를 풀어보면 알겠더라고요. 특히 뭐 예를 들어 수학 같은 경우도 지금 엄청 선행을 하고 있는데 현행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이가 학교에서 보는 시험들을 뭐 잘 보고 있으니까 괜찮겠거니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 번쯤 꼼꼼하게 하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저희는 그냥 가볍게 방학 동안에 한 번씩 쓱 보고 넘어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랩업하는 식으로, 그리고 중학교 올라갔을 때 뭐 진단평가를 본대요. 네네. 그래서 그때도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학원을 다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험 보는 거에 대한 스킬이 현저히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학원 가서 맨날 뭐 시험 보는 애들이랑은 그 텐션이라던가 뭐 시험 보는 노하우라던가 그런 게 분명히 떨어질 것 같아서 이제 이런 거 보면서 연습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굉장히 쉽다고 생각했지만 틀린다 만약에, 그러면 그거 그 실수하는 부분만 다시 보면 되니까, 그리고 실제로 시험 볼 때 그때 안 틀리면 되니까 이런 거 활용해서 해볼까 해요. 네. 여기 이렇게 개념들도 설명이 돼 있고 이렇게 실전 모의고사도 있고 해서 좀 한번 해보고 가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까지 소개해드려 봅니다. 그리고 이것도 혹시 궁금해 하시려나요? 문제집에 아이가 이렇게 끄적인 것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 이유가 중학교 수학 정도 되니까 꼭 진짜 이제는 연습장이 머스트로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는 이거를 줄 있는 거를 가지고 활용을 하고, 지금 저희 거는 꼭 이거를 사용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고른 건 이 아이이고요. 네, 이거 어디서 샀더라? 뭐 트레이더스에서 샀나? 네. 근데 이런 식이에요. 저희는 한쪽 면을 다 써요. 그리고 뒤집어서 반대편을 쓰기로 했어요. 네, 아이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살짝 구경을 시켜드리면 이런 식으로 아이가 문제를 풀고 답만 이제 기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아이가 문제를 풀었는데 어디에서 막혔는지를 보고 싶으면 이제 아이가 어떻게 했는지를 라인 바이 라인 보면 솔직히 알 수 있잖아요. 여기서 막혔구나, 여기서 실수가 발생했구나. 이런 식으로 아이가 푼 문제가 틀렸다.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풀었는지 그 풀이 과정을 보면 쉽게 찾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보고 있어요. 저는 이거 살짝 되게 보물 같아요. 너무 열심히 한 그 결과이잖아요. 그 결과물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버리지 말자고 아이한테 얘기까지 해놨어요. 제가 살짝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문제 풀 때 도형도 스스로 그려보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되고요. 그냥 보는 거랑 직접 그려가지고 각도 그려가면서 접근하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네, 아이는 이런 식으로 수학을 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수학 관련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는지 문의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거에 대한 답변도 드릴 겸 저를 위해서 기록도 남길 겸 해서 영상 만들어 보아요.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인간 관련으로 어떤 선생님 거 듣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겠어요. 만약에 궁금하시다면 아래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저희 아이한테 물어보고 회신을 남기던가 제가 뭐 영상을 새로 제작을 하던가 게시글 통해서 정보 공유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